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디에고 AJ 프렐러 단장이 미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이어가 됐을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선수를 영입하고 셀러가 됐을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선수를 팔기 때문인데요. 판돈을 모두 날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중간을 모르는 프렐러는 이번 마감 시한에서 초호화 쇼핑의 끝판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샌디에고는 역사적인 선수인 후안 소토는 물론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3.6이 5.1인 골드슈미트와 4.6인 프리먼에 이어 메이저리그 3위 일루수인 조시벨, 현역 최고의 마무리 조시 에이더, 올 시즌 최고의 유틸리티맨으로 올해 연봉이 7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는 브랜든 드루리를 영입해 이틀 사이에 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드루리가 막차로 합류함으로써 소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샌디에고 라인업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1번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2번 우익수 후안 소토, 3번 3루수 매니 마차도, 4번 1루수 조시벨, 5번 지명타자 브랜든 드루리, 6번 2루수 제이크 크로네너스, 7번 좌익수 주릭슨 프로파, 8번 포수 에런 놀라, 호레 알파로, 9번 중견수 트렌트 그리샴으로 지난해 조정 OPS가 166이었던 타티스, 올해 조정 OPS가 158인 소토와 152인 조시벨, 그리고 조정 OPS 128의 드루리, 4명의 강력한 타자가 가세하게 됐습니다. 반면 워싱턴으로 간 보이트는 조정 OPS가 111, 한때 유명했던 좌안유망주 제이 그룸을 받는 대신 자녀 연봉 4,400만 달러를 전액 부담하고 보스턴으로 보낸 호스먼은 112였습니다. 1루수를 포함해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며 코너 외야도 가능한 드루리가 합류함으로써 샌디에고는 라인업 운영에도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드루리가 좌익수를 맡고 프로파가 중견수 수비를 잘 해준다면 타선의 구멍인 그리샴을 뺄 수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윌 마이어스는 샌디에고가 마지막까지 내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 미드시즌 랭킹을 기준으로 1위 CJ 에이브람스, 2위 로버트 하셀 3세, 4위 제임스 우드, 8위 에스테우리 루이스, 9위 로버트 가서, 10위 할린 수사나, 11위 빅터 아코스타, 그리고 프리시즌 4위 고어를 내줌으로써 그야말로 팜을 탈탈 털린 샌디에고는 월드시리즈에는 가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샌디에고가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프렐러 단장이 유망주 충원에 있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흥행이 정말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페코파크 개장 첫 해에 기록한 24회 매진을 올해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샌디에고는 다저스, 세인트루이스, 양키스, 애틀란타에 이어 평균관 중 메이저리그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샌디에고는 내년 시즌이 끝나면 소토, 마차도, 다르비슈, 스넬, 헤이더가 모두 FA로 풀리기 때문에 내년까지 총력전을 벌이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내년 마감 시한 때 프렐러 단장은 반대로 미친 셀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티스가 돌아왔을 때 어떤 룰이 주어질지가 궁금한 김하성은 더블헤더 1차전에서 2루타와 3루타가 포함된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했고 프로파는 6타수 5안타에 생애 첫 5안타 경기, 그리샴은 1차전 홈런에 이어 2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날렸습니다. 샌디에고의 마감 시한이 충격이었던 것처럼 다저스의 마감 시한은 다른 의미로 충격이었는데요. 맥킨스트리와 크리스 마틴을 교환하고 게러 클레빈저를 템파베이로 보낼 때까지만 해도 큰 것 한 방을 터트리나 싶었던 다저스는 양키스에서 조이 갈로를 데려오는 것으로 마감 시한을 끝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다저스 팬들은 소토를 안 데려온 것 오케이, 그런데 갈로는 뭐야? 라고 하셨을 텐데요. 갈로의 올 시즌 자녀 연봉 400만 달러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다저스는 9위는 뛰어나지만 제구가 엉망인 팀 15위 유망주 클레이튼 비터를 내줬습니다. 제이크램이 나쁘지 않았고 제임스 아웃맨이 화려한 데뷔를 한 상황에서 조정 OPS 78이
77인 벨린저, 76인 먼시와 별반 다름없는 갈로를 데려온 건 정말 놀라운 무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텍사스 시절 오갈치가 1할 때 트리오로 이름을 떨쳤다면 새로운 악몽의 트리오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은 지난해 양키스로 트레이드되기에 앞서 텍사스에서의 조정 OPS가 138이었던 갈로가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벗게 되면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요. 다저스는 갈로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이크 램을 시애틀로 트레이드했으며 미치 화이트도 내보냈습니다. 얼마 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크게 칭찬하면서 스트리플링 같다는 말을 들었던 화이트는 정말 스트리플링이 그랬던 것처럼 토론토로 가게 됐습니다. 다저스가 사실상 갈로를 얻는 것으로 마감 시한을 끝낸 건 JD 마르티네스를 데려오다가 실패하면서 스텝이 꼬였기 때문인데요. 마감 시한 때 가장 큰 보강을 한 샌디에고와 더스틴 메이, 블레이크 트라이넨, 워커 뷰러 등 부상 선수들이 대거 돌아오는 다저스가 어떤 진검승부를 펼칠지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고민했던 샌프란시스코는 일단 셀러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린 러프를 뉴욕 매치로 보내고 JD 데이비스와 투수 유망주 3명을 받고 시즌에 앞서 1년 52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시즌 데뷔를 하지 못한 매튜 보이드와 포수 커트 카살리를 시애틀로 보내고 투수 유망주 1명과 포수 유망주 1명, 그리고 후반기 승부수를 걸기 위해 7월 22일에 1년 45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트레버 로젠타를 미러키로 보내면서 미러키의 19위 유망주인 외야수 트리스탄 피터스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선수였던 칼로스 로돈을 팔지 않았는데요.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보스턴처럼 선수를 일부 팔아 유망주를 충원하면서도 포스트 시즌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는 무리수로 보입니다. 양키스의 선택도 흥미로웠는데요. 어쨌든 갈로를 그냥 방출하는 대신 유망주를 한 명이라도 얻은 양키스는 파블로 로페스를 데려올 거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조던 몽고메리를 세인트루이스로 보내고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양키스는 선발 프랭키 몬타스와 불펜 루 트리비노, 베닌텐디와 베이더, 외야수 2명을 얻고 마감 시한을 끝냈는데요.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중견수를 데려온 건 좋지만 몬타스가 들어오고 몽고메리가 나감으로써 선발 투수 숫자를 늘리지 못한 건 의아합니다. 최근 7경기에서 2패, 5.25에 그치며 이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몽고메리는 내년 시즌을 마치고 FA가 됐는데요. 딜런 칼슨과 놀런 고먼 카드를 가지고 소토 영입전에 뛰어들었던 세인트루이스는 베이더를 보냄으로써 칼슨이 주전 중견수가 됐고 퀸타나와 몽고메리, 좌한 선발들을 큰 유망주 손실 없이 얻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4년 4,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스티븐 매츠가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플레어티도 정상적인 시즌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양키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양키스는 글레이버 토레스를 내놓기도 하고 필립스와 최주만을 두고 템파베이와 논의하는 등 마감 시한 내내 묘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세베리노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양키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트레이 힐먼 전 SK 감독의 사위로 인성과 수비는 좋지만 공격이 너무 안 돼 방출된 브렛 필립스는 볼티모어가 데려갔습니다. 오타니를 제외한 전부를 내놨던 에인절스는 노아 신더가드를 필라델피아로,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를 애틀란타로, 브랜든 마쉬 역시 필라델피아로 보냈는데요. 신더가드 트레이드로 얻은 미키 모니악과 이글레시아스 트레이드로 얻은 제시 차베스와 터커 데이비스는 유망주라기보다 즉시 전력인 선수들로 오타니와 함께 내년에도 달리기 위해 유망주가 아닌 선수들을 받았습니다. 외야수 미키 모니악은 필라델피아가 2016년 1순위로 뽑았던 선수로 전체 1순위 지명자인 모니악과 유망주 랭킹 2위까지 올랐던 조 아델이 한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돈브로스키가 그냥 지나칠 리 없었던 필라델피아는
에인절스에서 선발 신더가드, 컵스에서 마무리 데이빈 로버슨을 데려왔고 수비를 잘하는 중견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인절스에서 마쉬도 데려왔는데요. 그동안 큰 고통을 안겨줬던 파밀리아가 드디어 방출됐습니다. 반면 유망주 카드가 많기 때문에 마감 시한을 휘젓고 다닐 것 같았던 토론토는 신더가드를 필라델피아에게 빼앗기면서 대형 영입은 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캔자시티에서 내야 외야가 모두 가능한 위트 메리필드를 데려왔으며 유격수 유망주 조던 그로샨스를 주고 마이애미에서 앤서니 베스와 잭파 불펜 2명, 다저스에서 선발이 가능한 미치 화이트, 피츠버그에서 우한 제레미 비슬리를 데려오며 소소한 트레이드로 마감 시한을 끝냈습니다. 토론토는 백신 정책이 도움도 되지만 선수 영입에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매치도 생각보다 조용했는데요. 컵스에서 우한 불펜, 마이칼 기븐스를 얻은 매치는 좌안에 강한 다린 러프를 데려와 우한에 강한 다니엘 보겔백, 타일러 네이킨과 플래툰을 완성했습니다. 하긴 매치는 오늘 최대어를 얻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시즌 데뷔를 한 디그롬은 평균 99.7마일 패스트볼을 던지고 5이닝 6K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가 최고의 바이어였다면 최고의 셀러가 된 팀은 신시내티인데요. 루이스 카스티오를 시애틀, 타일러 말리를 미네소타, 브랜든 드루리를 샌디에고, 타일러 네이킨을 매츠, 토미 팸을 보스턴으로 보내며 진열대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신시내티는 곡간을 제대로 채웠습니다. 한편 미네소타는 신시내티에서 타일러 말리, 디트로이트에서 마이클 풀머, 볼티모어에서 호레 로페스를 데려와 선발과 불펜을 모두 보강했습니다. 컵스는 윌튼 콘트레라스와 이안앱을 팔지 못하고 마감 시한을 끝내는 낭패를 봤는데요. 특히 콘트레라스 영입전은 소토를 데려오는 데 성공함으로써 샌디에고가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고 매치와 템파베이의 대결로 진행됐지만 컵스가 너무 비싸게 불렀던 게 아닌가 합니다. 보스턴도 마르티네스, 이볼디, 리치일, 마이애미도 파블로 로페스를 팔지 못했는데요. FA까지 2년이 더 남은 로페스는 반드시 이번에 팔아야 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한편 도대체 생각을 알 수 없는 콜로라도는 이번 마감 시한에서 트레이드를 전혀 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